예, 좋은 아침입니다. 그 영상 하나 또 찍어봐야죠. 이번 주제는 도박에서도 재능 운운하는 멍충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좀 전에 그 친구 마누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작년 연말에 사라졌대요. 어디로 사라졌냐? 해외에서 도박한다고 그리고 사라졌대요. 문자 하나만 날리고. 그래서 자기 인생 어떻게 하냐고,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하냐고. 그걸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뭐 그 여자 오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전화 끊고 말았는데 어쨌든 요즘에도 보면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부터 묻고 싶어요. 도박 왜 하세요? 도박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세요? 대박 나서 그걸로 떼돈 벌려고? 그럼 떼돈 벌면 도박을 안 할까요? 더 이상?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재벌 보면은 재벌 회장 선물 옵션에 미쳐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도박이잖아요. 선물 옵션에 미쳐가지고 회사 돈 수백억 거기에 박아 넣으면서 선물 옵션 하다가 결국은 횡령으로 걸려가지고 교도소도 갔다 왔어요. 그 사람 그 수백억 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개인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돈이 썩어나게 많아요. 그 선물 옵션 안 해도 돈 많아요. 근데 왜 거기 미쳐서 선물 옵션에 돈을 박아 놓았을까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에 미쳐서. 도박의 마지막 그 패를 깔 때 그 흥분, 그 상태에 내가 미쳤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패를 까면서 내 운명이 이 순간 어떻게 될까? 심장이 막 진짜 방방방방 뛰고 이런 순간. 그 쾌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도박을 왜 하는지부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 나 거기 중독된 거 맞아. 근데 어차피 나는 현명하게 도박할 거야. 그래서 떼돈 못 벌어도 엄청나게 잃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잔잔한 물처럼 그냥 평타만 치면서 계속 도박하면서 살아도 돼. 근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확률의 함정이란 게 있어요. 확률의 함정. 확률 하면은 제가 좀 알아요. 왜냐? 고대 통계학과 나왔으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확률을 지배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중심극한 정리는 센트럴 리밋 티어리엄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시행 횟수 늘리면 이론적 확률에 현실의 확률이 다가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확률이. 근데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흔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을 던졌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200번 다 앞면이 나오거나 200번 다 뒷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꼭 100번은 아니더라도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인데 이 얘기 듣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어차피 확률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크게 벌지 않아도 좋고 대신에 크게 잃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확률대로만 걸면은 반타작은 하니까 평타는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도박해도 돼. 몰락 안 해.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중심극한 정리는 말이죠. 이론이에요. 이론.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대학 때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중심극한 정리를 수학으로도 다 제가 수식으로 증명까지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현실의 확률과 이론의 확률은 다르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중심극한 정리대로라면은 10번을 동전을 던지면 한 5번은 앞면, 5번은 뒷면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재수가 없거나 재수가 좋은 날은 10번 중에 거의 다 앞면이 나오거나 거의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의 확률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확률이 분포가 돼 있는지 현실적으로 예컨대 오늘 내가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한다고 칠 경우에 오늘 내가 까는 패들이 어떤 식의 확률 분포를 보일지는 하늘밖에 몰라요. 신밖에. 예컨대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신이 있다고 칠 경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너는 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가 도박장 가서 도박을 하면은 너한테 유리하게 확률을 내가 정해놨어. 그러니까는 예컨대 동전 던지기를 해서 너가 앞면에 걸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2분의 1이지만 너한테는 내가 확률을 예컨대 굉장히 높게 뭐 4분의 3 정도로 정했어. 75%는 너가 이게 정했으니까 그럼 너는 도박해서 돈 많이 딸 거야. 이런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꾸로 전생에 나쁜 짓을 한 놈한테는 신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너가 도박장 가서 앞면에 걸면은 2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앞면은 10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내가 세팅을 해놨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률만 믿고 여러분이 도박장 가서 도박하면은요 몰락할 확률이 훨씬 커요. 왜? 현실의 확률은 이론의 확률과 다르니까. 예컨대 오늘은 동전 앞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내일은 뒷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름 또 가방끈 긴 사람들이 뭐 확률 운운하면서 2분의 1의 확률에 접근할 거야. 그거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내가 앞에 동전 던지기 10개를 걸었어요. 10개에다가 계속 동전 앞면에다가 계속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동전 앞면이 다 나왔으니까 뒷면이 한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뒷면에 걸자. 또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을 너무 여러분이 인간이 확률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론의 확률과 현실의 확률은 달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도박장별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 좀 할게요. 도박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갈 수 있는 도박장이 뻔해요. 첫 번째 강원랜드. 이게 그냥 합법적인데 강원랜드 출입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한 달에 15일인가까지밖에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편한 상태에서 도박을 못 해요.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박에 재능이 있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재능 같은 건 없지만 있다고 치더라도 그 재능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강원랜드에서? 한두 번은 몰라도 어차피 계속 하면은요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잃을 수밖에. 그 분위기에서 강원랜드는 진짜 최악의 도박장이에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이렇게 최악의 도박장이고 고객 서비스도 개판이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제 친구처럼 해외로 나가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나 이런 데 가자. 모로코 이런 데 가자. 그런 데는 고객 서비스도 좋다는데 거기서 최고의 서비스 받으면서 백만장자처럼 도박해서 돈 많이 벌자. 거긴 모로코나 라스베가스나 뭐 그런데 도박장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거기는 고객 서비스가 좋은 대신에 조금만 고객이 따는 것 같고 하면은 출입 제한 시켜버려요. 그냥 출입 제한. 그리고 나름 내부적으로 고객들 엿먹이는 방법을 수도 없이 개발을 했어요. 어차피 그쪽은 도박 산업이 수백 년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가 진짜 호구라면은 딴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돈 따고 그럼 벌써 거긴 망했어야죠. 라스베가스의 모든 도박장은. 라스베가스 도박장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해외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온라인. 그럼 온라인으로 뭐 슈퍼볼인가 뭔가 뭐 그런 거 있죠? 온라인으로 사다리 타기 이런 거. 온라인은요, 제가 이건 진짜 잘 알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그 게임 운영하던 사람을 잠깐 알았는데 100% 사기예요. 100%. 처음에는 돈 좀 잃어주죠. 왜? 그래서 자꾸 고객들이 맞들이고 큰 돈 걸게 하죠. 그 다음에 큰 돈 걸었다? 그러면은 바로 조작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잃어준 돈을 한꺼번에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은 100% 사기예요. 그 다음에 사설 도박장. 영화 타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이게 그나마 도박에 재능이 있다고 친다면 그나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은 요즘 찾기도 힘들고 여차하면 이런 데 참가했다가는 바로 경찰서 잡혀가고 무엇보다 거기는 타짜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잃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도박을 나쁘게 말했는데 도박은 나쁜 거 맞아요. 도박에서요 돈 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합법적인 도박장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한 돈 10만 원 걸었는데 예컨대 한 50만 원 땄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땄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죠. 50만 원 땄으면 좋다고 50만 원 들고 나와서 그냥 집에 가족들이랑 소고기라도 실컷 먹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는 도박 안 하는 게 도박장에서 돈 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건 뭐 이건 도박이라 보기 좀 애매하지만 고시에서 예컨대 특히 논술 같은 고시에서 어느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거 찍는 것도 수험생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시판에는 전년도에 나온 문제는 또 안 나온다. 전년도에 나온 문제를 교수가 또 내면 그거는 서로 간에 묵시적인 약속을 깨는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워낙 또 고시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묵시적 관행도 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어떤 고시 보는데 3년 내리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전년에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제꼈어요. 그래서 3년 내리 물 먹고 결국은 그 고시판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고시 쪽도 도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 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확률만 생각하고 뭐 작년도에 나온 건 안 나오겠지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왠지 그 도박 얘기하다 보니까 고시 그 문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 그 몰락한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도박 안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절대 도박장 가지 마시고 도박장을 만약 꼭 가고 싶다면 제가 지금 한 얘기 드린 거 생각해 보면서 도박은 멀리 하시라는 거. 예,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